네, 생활 속 별별 이야기 나눠보는 별별 상담 시간입니다. 과거 아이들의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던 돌잔치. 하지만 최근에는 많이 간소화되고 또 가족들과 오붓하게 보내고 싶어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특히 최근엔 코로나19 확산으로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이 부담스러워서 더욱 가족끼리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한편으로는 아이의 첫 생일에 누구보다 많은 축하를 받을 수 있게 잔치를 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최근 또 시국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별별 상담 아이들 돌잔치를 두고 생기는 가족 간의 의견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애청자 여러분은 아이들 돌잔치 어떻게 하셨는지요? 그리고 돌잔치 지금 이제는 해도 된다,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하지 말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두 분 모셔보죠. 단국대 의과대학 서민 교수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요일 코너잖아요. 내일 뭐 혹시 또 서민 교수님 시간이 안 되시나요? 죄송합니다. 박문성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네. 시간이 변경이 돼도 잘 나오시네요. 저는 뭐 그냥 시간이 많습니다. 맞춰주시는 거죠. 저보다 더 바쁘신 분인데.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오늘 별별 상담인데 서민 교수님 오늘은 뭐 돌잔치 전문가로 나오신 겁니까? 네, 돌잔치 전문가죠. 제가 이제 저 경조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가고요. 돌잔치 같은 것도 많이 갔죠. 경조사 전문가로 오늘 출연하셨고요. 네. 박문성 위원님께서는 네. 또 주말 내내 아주 세계적인 축구 축제가 있었습니다. 요즘 계속 밤을 새가지고요. 너무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 밤 새고 또 K리그 낮에 또 출장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조금 피곤하긴 합니다. 네. 그래도 서민 교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나오시네요. 아닙니다. 네. 먼저 서민 교수님 최근에 돌잔치 다녀온 게 언제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이 또래는 이제 돌잔치를 잘 안 가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만남의 폭이 넓으니까 또 그리고 또 온갖 명사들과 교류하기 때문에 슈퍼스타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간 게 마지막입니다. 작년에. 지난해 가셨고. 예, 작년에 갔고 올해는 아직 간 적이 없습니다. 초대는 받으셨나요? 올해 초대받은 기억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군요. 예. 우리 박문성 의원님. 저도 이 주제가 이제 이야기한다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제가 최근에 언제 돌잔치 가봤나. 예. 하여튼 올해는 확실히 안 갔고요. 지난해도 기억이 이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예. 한 초 정도에 한번 가본 것 같고. 그러니까 참 돌잔치를 잘 안 하는 느낌도 있고. 네,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부르기도 좀 미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가 셋인데 저도 저희 아이들 돌잔치를 어떻게 했나 해봤더니 첫째는 그래도 조금 뭐 어디를 빌려서 사람들을 좀 초대를 했던 것 같은데 둘째, 셋째는 그냥 저희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밥 먹고 사진 찍고 이렇게 끝냈던 것 같아요. 둘째까지는 하는데 굉장히 양심적이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셋째 하려 그러면 이제 욕하잖아요. 욕하죠 사람들이 민폐라고 막 그러는데.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또 돌잔치나 결혼식 같은 행사는 많이 축소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사실 뭐 돌잔치가 뭐 꼭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인식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는 게 전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5월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경기도 부천시에서 이 돌잔치에 갔던 하객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또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 온라인상에서 돌잔치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제는 해도 되지 않나 이런 기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방송님. 그러니까 돌잔치를 하는 것 자체요? 하는 것 자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모든 게 잘 지켜지고 조심할 수 있다면 뭐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그럼 개인의 판단이 아닐까 좀 싶은데 그거 말고 코로나 문제 말고도 요즘은 그냥 돌잔치 자체를 꼭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돌잔치는 사실 원래 이제 코로나만 아니면 해야 된다는 주의인데 왜냐하면 이 돌잔치라는 게 이 의학 발전의 그 집대성 그 결과물이 바로 돌잔치예요.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돌잔치가 굉장히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서 거의 30-40%가 돌 전에 죽었을 당시 그 당시에 정말 얼마나 돌잔치가 귀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돌잔치가 이렇게 그냥 뭐 해도 되나 이런 게 된 게 의학 발전의 정말 그거라니까요. 결과물이고 그래서 이걸 돌잔치를 하면서 의학 발전의 그 성과를 누리면서 참 우리가 의학이 발전했구나 이런 걸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사들의 고마움도 많이 하면서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봐서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고요. 식순 같은 거에 하나를 떠나야 되겠네요. 다 같이 묵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같은 결에서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이유는 같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제 우리가 왜 돌잔치를 했을까 해보면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한 살이 됐고 한 살이 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계속 잘 건강하게 자랄 겁니다라고 하는 걸 예전에 그 전에 이제 많이
죽는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같은 결로 예를 들면 환갑도 마찬가지잖아요. 60을 무병장수 하셨다라는 의미로 맞아요. 환갑잔치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환갑잔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60이 무슨 뭐 앞으로 훨씬 더 쨍쨍하게 더 건강하게 사실 텐데 왜 환갑을 해라는 것 때문에 요즘 환갑잔치 안 하거든요. 그냥 모이셔가지고 한 식구들끼리 밥 먹고 저는 같은 이유로도 굳이 돌잔치를 해야 되나. 이제는 그냥 해도 다 건강하게 다 아이들. 요즘 한 살 전에 영화가 뭐 그런 사망하는 사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모여서 뭐 이게 진짜 가족들끼리 밥 먹고 사진 찍는 건 좋지만 굳이 많은 분들에게 저희 아이 건강합니다라고 알리려고 하는 그런 식의 돌잔치를 꼭 해야 되나 싶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먼저 이제 저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설사가 났어요. 근데 그 당시 설사는 애들이 죽는 정말 가장 제일 큰 원인인데 제가 한 보름 정도 설사를 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명의를 만나서 거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돌잔치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돌잔치 사진을 보면서 참 뿌듯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뭐 저는 지금 돌잔치는 그래도 그 여러 사람한테 축하를 받으면서 이 금반지도 좀 이렇게 얻고 뭐 이런 명목으로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 남는 게 돌잔치 사진밖에 없어요. 그럼 사진만 찍으면 되지 않을까요?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박문성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만약에 지금은 아이를 셋을 다 뭐 키운 입장이니까 만약에 지금 첫째를 낳는다고 하시면 돌잔치 하지 않으실까요? 안 할 거예요. 네. 저희는 뭐 와이프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도 아마 다른 주제 때도 얘기 드렸지만 결혼식도 그렇게 많은 분들을 다 제가 굳이 연락을 1년 이상 안 했던 분들까지 다 초대해서 하는 이런 결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축하받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과시하려고 부르거나 그런 게 좀 있죠. 내가 그동안 뿌렸던 돈이 아까워서 회수의 의미로 부르는 거거든요. 아메리칸 스타일이시네요. 돌잔치의 아이가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주 건강히 잘 자라줬으니까 한 살의 기념해서 부르는 건데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진짜 자기 생일을 뭐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른의 자기 잔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굳이 그런 걸 해야 되나. 아예 그냥 돌잔치 원론적인 이야기 하셨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네, 부모 입장에서 좀 서운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저 돌잔치 이제 그 주제라서 제가 돌잔치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뭐가 있나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 보배드림에서 따왔는데 그 이제 처가가 대전이고 이제 남편 쪽이 남편이 진주예요, 진주. 근데 이제 돌잔치를 어디서 하나 막 싸우다가 결국 이제 진주에서 하기로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부인은 이제 불만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 아무래도 우리 쪽 식구는 못 간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었죠.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막상 드렸는데 보니까 뭐 별로 이렇게 두 분 다 관심이 없으시네요. 아니요,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굳이 이 타이밍에서 그 얘기를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름 준비한 게 이건데. 준비도 좀 내용에 이렇게 좀. 그래서 아무튼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해야 되느냐?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여자 쪽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제에 안 맞는 얘기라서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보배땡땡에서 퍼온 글을 좀 다시 돌려볼게요. 최근에 랜선으로 돌잔치 중계도 하더라고요.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런 방법 좀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랜선, 네. 근데 랜선은 아무리 강의도 그렇고 뭐나 랜선은 있잖아요. 좀 이렇게 그 맛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랜선으로 누가 접속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돌잔치는 역시 그냥 가족끼리 하고 나머지 뭐 참석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랜선. 뭐 저는 예를 들면 랜선이 뭐 장례식이나 이런 것도 요즘은 이제 부고의 의미, 알리는 의미, 저희 뭐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랜선이나 이런 식으로 또 뭐 한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주 원론적으로 그거를 왜 그게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그렇게 알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저희 아이 건강하게 잘 크니까 모인 사람들끼리 우리 건강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뭔가 자꾸 이렇게 알린다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좀 그런 다른 느낌들 정말 이게 우리끼리 정말 축하하는 게 아니라 과시하고 보여주거나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거기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뭐 누구 결혼식이나 뭐 그다음에 돌잔치 그다음에 뭐 각종 경조사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가족도 뭐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벤트가 그러니까 일종의 이벤트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 돌잔치의 하이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뭘 집는가 이런 거는 진짜 언제 봐도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VAS니까 저는 이래요. 오늘 엄청 강력한 느낌이냐면 그렇게 오래간만에 안 만날 관계
예. 왜 그렇게 만나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만나서 반가울까요? 차라리 정말 만날 관계면 다르게 만나면 되죠. 정말 뭐 다른 자리에서 편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되는데 돌잔치나 결혼이나 환갑 때문에 만나는 관계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편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좀 불편하고 서로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그러니까 돌잔치 때 만났으니까 그래 언제 술이나 한잔 하자 이렇게 돼서 진짜 술을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진짜 그러세요? 아니 이제 저는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아니, 만남이란 소중한 겁니다. 제가 안 그러면 저는 사람들도 안 그럴 거라 봐요. 제가 돌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와 그래 나 진짜 오래간만에 본 사람들 봐야지 이런 느낌 안 들고 메시아 또 얼마 해야 되지? 5만 원 해야 되나? 좀 10만 원 해야 되나? 얘는 왜 이렇게 돌잔치에 연락을 해? 솔직히 거의 제가 봐서는 대다수의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런 불편함을 서로가 왜 감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돌잔치가 없어지는 세상은 너무 삭막할 것 같아요. 아니 다른 파티하면 되죠. 홈파티도 있고. 근데 그게 막상 안 만나지잖아요. 그냥 막상 막상 안 만날 관계면 저는 안 만나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 정말 오늘 지금 별별 상담하면서요. 오늘 가장 제 역할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 지켜봐도 재밌네요. 자 3525번님께서는 돌잔치 준비하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저희는 11월 초입니다. 코로나가 더 심해질 수 있는 시기라 직계 가족만 모여서 식사 대접하려고 합니다. 첫째 아이라 아쉽지만 혹시 모를 감염에 노출해 주변 분들을 보호하자는 마음입니다 하시면서 또 간소하게 그냥 가족끼리 하겠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5374번님 안녕하세요. 돌잔치에 대한 한 말씀 올립니다. 지금 4살 된 손녀 돌잔치 때 경험담인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대신 양가 이촌까지 간단하게 했는데 경제적 부담은 제가 더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고 1554번님께서는 돌잔치 안 하는 게 좋답니다. 방역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면역력이 약한 아이가 나오며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 식사할 때 말없이 하기보다는 식사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또 물어보기도 한다면서 안 하는 게 또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3352번님께서는 요즘 시국이 그런지 몰라도 초대를 받는 것만으로도 축하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가야 되나 돈만 보내야 되나 갔다가 불미스러운 일 생기면 어떡하나 또 이렇게 또 말씀하셨네요. 1971번님께서는 아이 돌잔치 꼭 해야 됩니다. 20년 전 아이 돌잔치 할 때 금반지 한돈이 꽤 됐는데 금반지보다 현금으로 5만 원 하더라고요. 뭐 하시면서 좀 돌잔치는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남기셨습니다. 뭐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네. 예,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그럼요. 예, 애플리케이션으로 준이 차니 파파님께서는 사람들마다 또 생활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돌잔치 여부는 부모 본인들의 선택을 좀 존중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뭐 동의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주변에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돌잔치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서운한 경우도 있지 않아요? 예. 그냥 그런 게 없어요? 아니 동의를 구하지 마시고요. 아니 박 의원님 인간관계 좀 잘 폭넓게 하시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아니 갑자기 서로 인간관계까지.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오늘 뭔가 상처만 나온 끝났나요? 이렇게 됐던 것 마무리 안 같습니다. 되나요? 예. 아니 합의를 해야죠 우리. 예, 다 각자의 생활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단국대의과대학 서민 교수 그리고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